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022년 전국 유소년 체스 선수권대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이제 7라운드 해설 시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기나긴 7라운드를 해설하게 되면서 좀 경기를 복귀하면서 배운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 해설 컨텐츠를 좀 찍으면서 저는 이제 그 약간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제 영상을 그 해설한 걸 있잖아요. 다시 안 돌려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 일단 좀 부끄러운 게 있기도 하고, 제가 말한 거를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니, 말을 왜 이렇게 못하지? 여기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었나? 아니면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설명했으면 됐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부분들이, 영상을 딱 촬영하고 나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 영상을 잘 안 돌려보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를 해설하면서 느낀 점이, 좀 이거는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 물론 제가 이긴 경기들도 그렇지만, 이게 솔직히 사람이 이긴 경기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경기는 박인찬 선수와 경기한 거나 이제 김태우 선수랑 경기한 그 두 경기 진 거는 꼭 한번 보면서 복귀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진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배울 점도 많고 이제 확실히 김태현님이 저보다 상수니까 뭐 박인찬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런 경기들을 보면서 많이 배운 그런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7라운드가 이제 6라운드 바로 이제 다음 그 1시에 시작을 했어요. 오후 1시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경기가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전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4시쯤에 시상식을 했을 거예요. 4시 반. 네, 4시 반쯤에 시상식을 하게 될 예정이었는데 저는 이 경기를 이기면 U16 1위가 확정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제 6라운드 아니 7라운드 상대인 그 성원재님 이제 풀네임은 성라이언 원재님이셨는데 저는 이제 편의상 성원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성원재 선수가 6라운드 때 제 어떻게 보면 승점의 경쟁자였던 그 최현빈 선수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최현빈 선수가 잡혀준 덕분에 제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자의 어떻게 보면 하락세로 인해서 승점이 조금 격차가 난 상황이었죠. 제가 이때 6라운드까지 4승 2패였으니까 승점 4점. 그리고 최현빈 선수가 그 6라운드 때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성원재 선수한테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제가 그분이 승점 3점이었고 그래서 최현빈 선수랑 승점 1점 차이가 나서 저는 비기기만 해도 그때 1위가 확정했어요. 이 경기가. 그래서 그런지 좀 더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라운드 때 약간 경기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경기 내용이 또 나오게 되고 네, 지금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번 경기를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재 선수가 그때 백으로 매칭을 하게 되고 저는 이 대회 마지막 라운드인 7라운드를 흑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원재 선수는 2포로 시작을 하고요. 저는 당연히 시실리안 디펜스로 응수를 했고요. 이게 제가 좀 설득했던 게 이게 무승부를 해도 제가 1위는 확정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렌치를 쓸까 약간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프렌치는 이 기본적으로 제가 잘 아는 라인이 아니기도 하고 만약에 무승부 이제 드로우 웨펀으로 이걸 준비할 거였으면은 이제 애초에 대회 준비하기 전부터 이걸 좀 확인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었다 보니까 저는 일단 시실리안으로 들어가면서 일단은 네 뭐 이제 승리 원툴로 이제 딱 승리 노리면서 이게 좋게 말하면은 승점을 위해 하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이거밖에 쓸 게 없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D6 이제 NF3 상대로 D6 하면 이제 오픈 시실리안 들어가고요. CTX D4, NTX D4 그래서 나이트 6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키는 N6를 유도하고 여기서 이제 나이도프 들어갑니다. 저는 나이도프를 이제 이 대회에서 쓰는 건 처음이었죠.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경기인데 이제 7라운드 중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숍 E3 잉글리시 어택을 상대는 채용을 했어요. 저는 그 대회 시작하기 전엔 보통 비숍 G5 이런 라인 많이 공부해놨거든요. 혹은 아니면은 이제 약간 좀 무난하게 쓰는 비숍 E2 아니면은 그 비숍 C4 이게 이제 현역 시절에 피셔가 좀 자주 쓰던 라인인데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준혁 선수를 상대로도 제가 이 라인을 만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비숍 E3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이도프의 기본 아이디어인 E5 이제 MB5를 차단했기 때문에 제 중앙폰을 여기에 배치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E6 계열도 있어요. 나이도프 E6 계열은 근데 기본적으로 영역을 어느 정도 백한테 주고 진행하는 거고 이건 E5로 치는 게 보통은 메인 라인입니다. 이제 특히 나이도프에선 그래서 이 나이트가 보통 여기로 빠지는데 근데 여기서 성원재 선수가 이제 시작부터 NF3로 돌아가요. 근데 이 수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제가 연구했던 라인은 없는 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간 당황했어요. NF3로 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무난하게 비숍 E7로 전개를 하고요. 그래서 상대가 비숍 C4로
2비숍까지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당황했죠.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거 그냥 기본적인 MB3 상대하는 대로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MB3 라인 상대로는 이제 비숍 있으면 전개하고 비숍 C4 같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은 보통 이 자리로 잘 전개하지도 않지만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줍니다. 이 비숍 영향력을. 근데 긴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무지성으로 둬서 이게 약간 까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약간 제가 그 전략적인 그런 실수를 하게 됐는데 그게 비숍 G4예요. 이게 비숍 G4가 이제 NF3로 돌아간 점을 이용해서 이 핑이 좀 세지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는 이건 H3를 쫓으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비숍 E6가 났습니다. 이게 백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 비숍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숍은 이게 이 비숍은 그 이 F7 지점을 노리는 굉장히 강력한 기물이라서 무조건 교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여기로 빠졌어야 되는데 또 이 핀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건 오히려 백 킹사이드 폰스톰을 도와주는 결과가 돼버렸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G4 쫓아내고요. 그래서 사실 게임 시작하자마자 이미 한 10수 만에 포지션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약간 당황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상대는 어쨌든 이쪽 폰 압박이 있으니까 퀸드3를 지켰는데 여기서는 사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NH4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는 지금 이게 안 통하는 게 NTX E4를 하게 되면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NTX G6로 이 룩을 물어보는 거. 만약에 여기까지 잡으려고 하면은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교환하면서 이게 폰 구조가 조금 안 좋긴 해도 어쨌든 흑 더블폰이기도 하고 백 입장에서 그렇게 뭐 나쁜 찬스가 있진 않거든요. 이게 퀸 F3 같은 식으로 여기 압박하는 소스도 있고 이게 이 더블폰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 포지션에서만큼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NH4 같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상대는 퀸 D3로 지켰고요. 그래서 저는 퀸 A5 이쪽 이게 약간 어차피 오프닝에서부터 약간 상대 킹사이드 폼스톰 허용하고 좀 모양이 안 좋게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피스다운이 아니라서 게임이 완전히 그 확 기울었다까지는 아닌데 이게 위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오프닝에서 백이 기분 좋게 진행한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꼬아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퀸 E5로 그 다음에 엔텍스 E4 위협 지금 여기가 핀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그냥 캐슬링으로 깔끔하게 응수를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압박도 여전히 가해지고 있고 일단은 무난하게 나이트 전개해야겠죠. 나이트 C6 여기서 A3 이거는 기본적으로 2비숍 빠질 공간을 마련해 두는 건데 A3 자체는 이 MB4 같은 아이디어를 원천 차단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고 여기서 B5 이 비숍을 쫓아내면서 근데 저는 여기로 빠질 줄 알았거든요. 이 F7 지점 공략하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100이었어도 이거 비숍 여기로는 안 빠졌을 것 같은 게 지금은 왜냐면 어차피 이 비숍이 여기를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각선에서 뭘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성원재 선수는 약간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그게 비숍 D5 굉장히 날카롭게 여기를 찌르면서 들어가는 건데 이 나이트가 지금 핀에 걸려 있다는 걸 이용한 거죠. 여기서는 다른 수를 두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잡고 들어가겠다는 아이디어도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이 나이트를 무조건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룩시 이제 핀에서 또 좀 벗어나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저는 근데 비숍 D5를 했을 때 이거는 안 뒀어요. 이게 NTX D5도 생각을 했는데 이건 나이트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중앙에서 이거 심지어 이 나이트 쫓아내지도 못하거든요. 폰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뭐 교환 유도하는 방식밖에 없는데 일단 백이 먼저 잡아주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 나이트를 쫓아내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룩스잇을 선택하고 여기서 G5 이제 상대는 강요하는 거죠. 너 나이트 어디로 뺄 거냐? 이제 여기로 갈 거냐? 여기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걸 잡을 거냐? 이건데 사실은 엔진의 베스트 무브는 NTX D5입니다. 그냥 이 나이트 여기로 들어온 거 허용하더라도 진행을 했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뭐 캐슬링하고 2로 끌고 와가지고 퀸사이드 쪽에 압박 좀 지속하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했어야 됐는데 여기서 제가 NH5를 넣어버립니다. 이거는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왜 던지 모르겠어요.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이 수가 근본적으로 가장 안 좋은 이유는 이제 일단 구석이 가 있기도 하고 저는 이거를 뒀을 때 사실은 흑의 그 백의 F폰 공격을 좀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애초에 지금 이 공격은 그렇게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뺄 이유도 없었고 사실은 뺀다면 차라리 여기로 뺐어야 됐는데 NH5로 가면서 상대의 좀 그런 공격 찬스가 더 세게 되고 심지어 여기선 전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성은재 선수는 이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백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좀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전술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나이트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었기 때문에, 아마 성원지 선수는 이 나이트 H5를 보자마자 이게 아마 NF 같은 거를 노리는 건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도 어느 정도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놓긴 했는데, 이건 너무 느려요. 이제 NF4로 좀 템포 벌면서 플레이하는 건 심지어 지금 그냥 잡는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부정확한 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바로 공략할 방법이 비숍 텍스 C6입니다. 그래서 이 C6 나이트를 잡으면서 들어가는 룩 테이크 C6를 강제시키고요. 여기서 성호지 선수의 전술이 장렬하게 되는데 그게 NTX E5. NTX E5 나이트를 그냥 희생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희생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흑이 이걸 못 잡거든요. 만약에 잡게 되면은 퀸디 7 들어와서 이쪽 포크가 걸리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숍 텍스 C6를 하면서 이쪽 룩이 여기 와 있는 걸 이용해서 킹이 피할 때 그 다음에 퀸이 이걸 잡으면서 그 다음에 퀸세이 위협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 퀸세이를 지금 퀸으로 돌아가서 지키는 게 이 룩 때문에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킹제이 이런 식으로 더 피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들어오고요. 그러면은 이제 비숍으로 막았을 때 이제는 남아있는 이 비숍까지 전투에 참견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 비숍 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NTX E5가 희생이지만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못 잡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흑 입장에서 기물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못 잡는 사실은 게임이 이미 여기서부터 많이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수는 이 상황에서 기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 룩테이스 C3. 그래서 여기서 퀸으로 잡게 되면은 그때는 이게 가능해집니다. 퀸텍스 C3로 그냥 교환을 해버리고 이걸 해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기물 점수상으로는 똑같거든요. 나이트 비숍 대 룩폰 싸움인데 점수는 6점으로 똑같은데 이건 오히려 포지션이 흑이 좋아요. 여기 위협이랑 여기 위협 동시에 못 맞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심지어 이건 더블폰이고 캐슬링하고 룩세이 위협. 그래서 이건 압박이 이게 오히려 흑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포지션으로 들어가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룩텍스 C3를 했는데 근데 이제 상대가 퀸텍스 C3를 당연히 이걸 보고 안 두겠죠. 그럼 비텍스 C3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생각한 게 퀸텍스 A3로 체크를 걸고 시간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비언으로 피할 때 이제 이 퀸사이드 공격 주도권을 잡기 위한 B4.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압박. 만약에 상대가 욕심부려서 이 비숍까지 잡으려고 하면은 여기를 잡아서 퀸 B2 체크메이트 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체크메이트를 노리는데 이건 막을 방법이 비숍 C1 하나밖에 없는데 체크를 걸고 킹이 피할 때 이걸 회수해서 캐슬링하고 룩비8. 그래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면 할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었는데 역시나 상대방은 이제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욕심부려서 잡으면은 이제 BTX C3 때문에 여기 압박이 너무 세진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이트가 C4로 돌아가면서 그냥 안전하게 수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게임이 좀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퀸텍스 C3로 이걸 잡습니다. 뭐 여기서 빠지는 수는 이거를 맞아가지고 더 안 좋아지고요. 비숍 텍스 C6라면 또 이것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킹 안전이 상당히 위험해지고 지금 이것도 위협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캐슬링도 못하기 때문에 뭐 NTX D6를 했을 때 피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 게 이게 나이트가 어디론가 피하면서 네 여기서는 퀸 C4가 좀 더 낫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이 체크 위협도 있고 그래서 좀 돌아가면서 여기서 NC4로 돌아갔을 때 이제 폰을 잡으면서 이 퀸 교환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퀸 교환된 엔드게임에 거의 들어간다. 네, 좀만 수순 좀 더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이 폰은 공짜기 때문에 잡고요. 비숍으로 잡을 때 룩으로 잡고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 비숍으로 잡으면서 이 룩을 찔러보지만 당연히 더블링 시키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체크 들어가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캐슬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폰 개수는 사실 흑이 하나 더 많은데 얘는 이제 곧 회수가 될 겁니다. C3나 A6는 지금 유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100 입장에서 기물 점수는 많이 앞서거든요. 한 2, 3점 정도 앞설 텐데 근데 엔드게임에서 2, 3점이면 굉장히 커요. 지금 마이너 피스 대 룩 싸움인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숍 색깔이 달라서 성원재 선수가 날카롭게 플레이를 하지 못하면 제가 지킬 여지가 약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게임을 포기하기엔 좀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당연히 이 게임 비기기만 해도 저거 1등 확정인데 U16 1등 확정인데 근데 지게 생겼으니까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거 조졌다. 포지션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일단 룩데이스로 룩교환 강제시킵니다. 여기서 물론 이거를 잡는 선택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상대는 이걸 안 잡고 그냥 룩데이스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F6로 킹길 열어놓습니다. 이제 이 킹도 엔드게임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 대한 압박이 만약에 잡아주게 되면은 나이트로 잡아서 어떻게든 조금 이제 이 기물 활동성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는 이걸 안 잡아주고 그냥 G5에 폰을 계속 박아놓을 수 있게 H4
그래서 여기서 비숍 C6. 다시 돌아가면서 비숍 B5 같은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놓고 여기서 룩 교환합니다. 그래서 교환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서로의 목적이 확실해졌어요. 저는 무조건 게임 지켜내야 되고, 이제 서원재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피스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거로 최대한 게임을 흔들어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룩 D3. 이거를 이제 위협하는데 이거 지킬 방법 없기 때문에 뭐 한번 이제 비숍 B5로 이 폰을 지키는 데만 일단 신경 씁니다. 이거를 결국에는 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킹 F7. 그 다음에 이쪽 킹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데 룩 C7 체크 당하고, 이 체크 들어왔을 때 피해야겠죠? 킹 G6 피하고,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더 좋은 수가 있어요. 이게 C4를 치면은 이 비숍이 지금 거의 갈 데가 많이 없거든요. 비숍 A4로 빠지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폰을 또 회수하려고 할 테고, 근데 얘를 지금 지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될 텐데, 뭐 잡아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사실 이것도 백이 유리해요. 여기에 대한 FR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피해도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돌아갔을 때 C4를 근데 안 치고 킹비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는 이 C4 아이디어가 안 통하는 게 이제 비숍 E2로 그냥 빠져버리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C4를 치면은 그 다음에 룩의 어디론가 이동했을 때 이걸 잡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숍이 어쨌든 이 나이트를 좀 커버해 주면서 이제 흑의 폰스톰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세우고요. 여기서 H6 이제 이쪽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가해주고, 저는 여기서 사실은 이거를 잡고 폰 구조를 좀 안 좋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 폰을 고립시켜놓고 진행을 해서 사실 어떻게 해도 흑이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뭐 이거를 잡았을 땐 나이트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물 활동성 챙기는, 그래서 엔드게임에서 최대한 비벼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가 이제 조금 상대 그런 여기서 이제 비숍 비트를 했을 때 실제로는 킹비스를 먼저 하고 H6 했고요. 여기서 F4. 킹비3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H6가 좀 더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약간 상대가 엔드게임에서 사소한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약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기서 F4를 치는 거는 이 나이트의 활동성이 이제는 NG3로 보장이 돼버려요. 만약에 상대가 F4는 전진을 안 했으면 이 나이트는 사실상 지금 못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완전 기물 그게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그 다음에 교환하고 이 나이트를 어디론가 뺄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백이 유리한데 F4를 치니까 여기서 이거 NG3 하면은 뭔가 모양 좀 풀리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것도 백이 유리하지만 조금이나마 흑의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C4 약간 이때부터 약간 다급한 게 좀 보였어요. 성원재 선수가 다급 좀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 C4를 전제시키라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나이트가 이제 발이 풀렸기 때문에 NF5 때문에 이 카운터 당합니다. 이 포원이랑 이 비숍을 동시에 위협하는 건데, 이거를 지키려고 비숍 F2를 하다가는 이젠 이쪽의 보호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교환을 다 해버리고 들어가면 마지막에 킹이 이걸 잡고, 이 폰도 나이트에 지켜지고 있죠. 그래서 이 폰은 언젠가 이제 이 비숍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을 거고, 왜냐면 마지막 칸이 밝은색 칸이기 때문에 지금 어두운색 그 밝은색 칸 비숍이 여기를 커버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나이트 E7 이런 식으로 커버하면서 여기를 절대 못 오게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되겠다 싶었는데, 이게 어쨌든 흑은 무승부 찬스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돌아갔을 때 여기서 NF5로 저는 아마 비숍 F2 같은 거 하지 않을까 예상했어요. 어쨌든 이거를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성은지 선수가 뭔가 이게 흑의 나이트와 비숍이 조금 이 엔드게임으로 들어갔을 때 발이 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약간 좀 트리키한 아이디어로 저를 약간 많이 흔들려고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게 GTX F6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꽤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수인 게, 어쨌든 여기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그때 이거로 돌아가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걸 잡을 필요가 없어 보이고 이게 공짜거든요. 나이트X E3.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계산 끝내고 이 NTX E3는 문제가 안 된다 판단을 하고 이걸 잡습니다. 근데 NTX E3 했을 때 성원재 선수의 아이디어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GTX FTX G7 그 다음에 이거 프로모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원재 선수는 속으로 여기서 이거 된다, 이거 프로모션 될 거라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거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미 NTX E3를 했을 때부터 이 FTX G7이 안 된다는 걸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수를 찾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여기서는 게임을 지킬 수 있는 수가 흑 입장에서 딱 하나 있는데, 그냥 킹 피하면 돼요.
이 룩이 디스커버드라서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 폰도 전진을 못하죠. 그냥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룩이 이 팔랭크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걸 승진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냥 이걸 잡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폰이 사라지고 여기도 잡히고 그 다음에 이 위협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100의 폰이 다 고립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흑입장에서 충분히 지켜낼 수가 있는 엔드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킹 H7으로 숨어버리니까 뭔가 여기서부터 저는 되게 좀 편해졌어요. 일단 거의 무승부는 확보를 했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사실은 엔진은 이게 100이 약간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한 1.5에서 2.0 정도. 그래서 아직 플레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루기 7. 이게 좀 실수였어요. 여기서는 그냥 이 체크에 걸리는 걸 대비해가지고 킹이 슬쩍 피하는 게 최선이었는데 이게 비숍 테이크스 C4가 좀 세가지고 그래요. 이걸 잡으면서 나중에 이 폰이 다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체크를 안 당해야 되는데 근데 루기 7을 하면서 성은지 선수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게 포크가 이게 지금 스퀘어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확보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비숍 테이크스 C4 체크를 걸고요. 그러면 이 체크가 걸렸을 때 킹이 이제 피해야 되는데 룩에 걸려있어서 사실 이거 되게 위험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 나이트는 살아요. 이 어차피 이 나이트는 피해도 나중에 이 비숍이 죽질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성은재 선수가 여기서 킹시스를 피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킹시스를 피하면 안 되는 이유. 여기서 그냥 안전하게 킹비트로 피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나이트가 피하면서 여기 그 다음에 G7포까지 회수하면서 이건 확실히 흑이 좀 모양이 괜찮아지던 그런 그림인데 근데 여기서 이걸 못 봤어요. 이 비숍 테이크스 C4를 하고 성원지 선수는 이걸 못 봅니다. 그냥 킹비2로 사실 피해도 이제부터는 거의 동등한 싸움인데도 킹 C3로 피해버리는 바람에 여기서는 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보이시죠? 킹하고 룩이 같은 색 칸에 있고 지금 이 나이트가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냥 나이트 D5 포크 걸리면서 여기서 게임이 끝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사실 그냥 이거 게임 이겼다고 약간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내쉬었고 그래서 킹 테이크스 C4로 이거를 회수하지만 이게 따이면서 이제 피스업이 돼버렸죠. 그래서 킹 C5를 하지만 그 다음에 2폰까지 회수를 하고 이제 쭉쭉 나가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킹테이스의 G7으로 이 G폰까지 회수를 하고 이 포지션에서 성원지 선수가 기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좀 돌아가 보면은 오프닝 초반부터 굉장히 힘들었던 게임이었어요. 제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대비를 안 한 바람에 네 어느 부분이었죠? 비숍 G4 이게 제일 실수였어요. 이게 좀 전략적으로 미스테이크였던 게 이게 나이도프에서는 이 블런더 이게 거의 블런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H3 G4 도와주는 꼴이기 때문에 그리고 H3를 쫓았을 때라도 여기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서 게임 조금 힘들어졌고 어떻게든 최대한 전술적인 그런 걸 흔들어 보고자 했지만 오히려 당한 게 제가 돼버렸죠. NH5가 좀 큰 실수였고 그래서 비숍 텍스 C6, 룩 텍스 C6, N 텍스 E5를 당하게 되면서 기물손은 결국엔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NC4로 돌아가면서 네 퀸 교환까지 이루어지고 이 엔드게임에서 사실은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끝장날 뻔했는데 결국에는 상대의 저거 엔드게임에서 약간의 특히 F-Takes, G-Takes F6 이게 조금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N-Takes E3로 여기에 압박이 좀 세지고 이거를 잡았을 때 여기로 숨어버린 이수가 있다는 걸 체크를 못한 거였죠. 그래서 루기7을 했지만 결국엔 이거까지 잡히고 ND5 체크를 걸면서 여기서라도 사실 킹 C2로 피했으면 이제 킹 B2나 킹 A3 이런 식으로 피했으면은 무승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여기로 피해버리는 바람에 이 체크가 걸리면서 게임이 끝나게 됐죠. 그래서 이 기물을 회수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7라운드를 승리를 하게 되면서 최종 결과가 5승 2패 네 U16 부문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올해 10월달에 열리는 그 월드유스 그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월드유스를 전 출전을 할 생각인데 일단은 저는 대회장에 참가하신 분들이라면 실력에 관계없이 일단 모두 다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실력에 상관없이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인드 스포츠인 체스에서 본인의 기량 그리고 좀 아이디어를 상대와 공유를 하면서 이거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이 대회에 그렇게 출전을 하면서 약간 좋은 성적을 거두고 만약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더라도 다음에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체스인으로서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시안게임 선발전 때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었고 이번 U16 부문에서 1위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운에 의지한 감도 있었죠. 대진운 그렇지만 저도 어느 정도 이 대회를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한 바가 있었고 이게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좀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정말 많이 오프닝 연구도 했고, 이렇게 한 대회를 위해서 오프닝 연구를 많이 해간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오프닝 연구도 좀 해가고 미드게임 연습도 하고 뭐 전술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대회장에서 많이 놓친 부분도 있었고, 근데 무엇보다 그 제 입장에서 즐거웠던 거는 그 체스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좀 저를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U12 부문에 있었던 애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삭이나 훈기, 뭐 민준이 같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 친구들이랑 나중에 대회장 끝나고 술래잡기 했거든요. 그 저거 자벌도 안 해서.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대회장에서 좀 그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선수들 분인 뭐 권세현 선수나 이준혁 선수나 이런 분들도 만나면서 좀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점심시간에 밥도 먹고, 그런 대회장에서 되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6월달 대회에서. 그래서 이번 대회에 나간 거를 저는 진심으로 하나도 후회하지 않고 너무 즐겁게 대회에 잘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대한 그런 좀 총평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2022년 전국 뉴스는 체스 선수권 대회 7라운드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me.